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 가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과거에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사찰당한 분들이 국정원이 확보한 정보를 내놓으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3년간의 소송 끝에 그 사찰 문건을 최근 전달받은 분이 계십니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광노현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법원에서 이거 공개해라 이런 확정 판결 받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직접 문건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지난 19일 예. 목요일 날 문건을 받아 들었습니다. 네. 결국 사찰 당한 사람이 사찰한 사람이 작성한 사찰 문건을 손에 네. 쥐게 된 거예요. 누구도 꿈에도 생각 못했을 일이잖아요. 예. 몰래 사찰 문건을 적으면서 예. 이게 10년도 안 돼서 내 손에 들어가리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이게 일어난 것은 사실은 저는 촛불 시민혁명이 만들어낸 큰 거대한 변화 속에서만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안에 뭐가 있던가요? 30건의 사찰 정보 파일과 예. 그것이 이제 한 50여 쪽에 걸쳐 있었습니다. 뭐 주로 교육감 수행 시절 작성됐고요. 예. 제가 이제 주력했던 무상급식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3건, 뭐 학생인권 조례 관련 2건, 네. 또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저를 음해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뭐 돌아다니는 얘기들 이렇게 적은 비리 의혹 첩보 같은 거 아주 터무니없는 이런 것들이 한 5-6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만들어진 이제 재판 결과 보고까지 해서 만들어진 또 10여 건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 내용들 잠시 뒤에 좀 들어보겠고요. 먼저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감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왜 국정원에서 사찰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먼저 내가 사찰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 언제 아셨어요? 저는 원래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부 개혁 운동을 1993년부터 해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글도 아마 거의 모든 안기부법 국정원법 개정 국면이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또 관련 사안이 터질 때마다 썼던 것 같아요. 20편도 넘게 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국정원 이런 비밀 정보기관 통제 법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분리하고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셨습니까? 수사권 폐지하라. 그리고 통제 권한을 강화해라. 통제 장치를 강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국정원에서는 정보기관에서 우리를 치네 이렇게 생각해서 조직 위해 사범이 되는 거고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은 국가안보 위해 사범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사찰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감이 되자마자부터 전화를 휴대전화에 를 받거나 하면은 반드시 똑같은 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뚜뚜뚜뚜루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휴대전화를 바꾸면 이틀 그 소리가 없어져요. 안 들려요. 그런데 또 이틀이 나요? 지나면 다시 나죠. 왜냐하면 제가 거는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금세 포착이 되는 거겠죠. 그럼 감청 당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청 당한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의 징표, 제일 큰 징표가 아니었나 싶어요. 2017년이었습니다. 국민 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출범을 했고 당시 그 국정원에서 불법 사찰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사찰과 국민 감시를 한 게 네. 63년 정보부가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로 거의 지속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국정원에서 지금 이제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과하고 또 빨리 TF를 꾸려서 이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겠다. 네. 그래서 불법 사찰성 정보는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죠. 예. 지금은. 예. 네. 그러나 이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뭐 국정원장이 보도자료 한 장 뚝 던져서 사과하는 걸로 안 통하는 거고요. 예, 이게 60년 쌓인 적폐인데 물론 2017년 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중단됐다고 믿고 있고요. 예. 60년 쌓인 적폐를 50년 이상 쌓인 적폐를 당연히 이제 정보원장이 나와서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예. 불법 사찰이 의심되는 사람은 신청해라. 그럼 내가 심사해서 주마. 이런 게 아니라 그 기관 자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자료 있겠죠. 예. 우리가 각 연도에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인력이 투입되고 협력자를 포섭해서 몇 개의 그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는지 그것이 연도별로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는 어떻게 줄어들고 또 그 후에는 어떻게 늘어나고 이런 것들 이 전모와 메커니즘을 내보여야 되는 것이죠. 백서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백서가 나오면 반면교사가 되겠군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의지도 담고 무엇보다도 혹시 이런 기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면 과감한 개선책을 만들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정원이나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자료가 있을 거야라고도 했었고 달라고 뭐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못 받으셨지 근데. 못 받았어요. KBS에서도 많은 자료도 있다고 해서 가서 뭐 누가 기자회견도 하고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꿈쩍도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1, 2, 3심을 다 이겼죠. 대법 판결이 난 겁니다. 일단 국정원에서도 양식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개혁 마인드가 있는 분들, 특히 지도부, 이제 이 현 정부의 국정원 지도부 중에 이런 분들은 이 올 것이 왔다. 외통수에 걸렸다. 법률가의 양심과 양식으로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계셨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열어놓은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시민 세력이 그 내 나라 내 파일 시민 행동을 조직해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주요한 겁니다. 그리고 판결이 났고 판결 끝에 국정원에서 이제 광노현 이름 석자가 담긴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렇습니다. 받았을 때 소감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쁘고 짜릿했습니다. 누구도 자기에 대한 불법 사찰 파일을 손에 든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 내용을 읽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졌어요. 어떤 때는 부들부들 떨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뜻입니까? 아니 너무 터무니없고 맹랑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말이죠. 저에 대한 문건 중에 이제 저라는 사람 평판조사한 문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사 생활에서 굉장히 도덕성과 참정성이 아주 모범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몇 년 있다가 있는 평가에서는 이 사람은 공사 구분을 모르는 도둑놈과 심보를 갖고 있대나. 그런데 이런 표현 자체가요. 이게 도대체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쓸 수 있는 용어인지도 의심스럽고. 생활기록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정말 저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무책임하다. 그럼 잘못된 정보도 거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정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스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서울의 큰 주지 스님을 하신 이분이 네. 저한테 네. 더군다나 또 경기도 교육감한테도 네. 2010년도에 선거 비용으로 1억씩을 줬다. 이게 확인됐다. 예. 이따위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예. 거기 또 딴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펄쩍펄쩍 뛸 일이죠. 예, 예. 그리고 만약 그게 확인됐으면 다들 붙잡아 가야지. 단 이론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 네네.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예, 예.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서울법대 몇 년 후배하고 같이 이제 있었는데요. 네. 이 친구가 이 서울의 로스쿨 교수가 됐어요. 네.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대해서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예. 서울의 사립학교 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대학 교수 그만두고 내가 만든 학교에 교장을 해라. 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들은 게 단데 예.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적 친분과 연고 속에서 광노현이 그 학교에 시설 자금을 왕창 몰아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학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른바 비리사학의 네. 하나라서 그 새로 된 교장 선생님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과거 5년 동안 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 받은 네. 그 시설 자금 톱10 최다 액수 10개의 사학법인을 가져와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주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못 준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예, 그중에 예.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뭐 실국장이나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 들은 풍월들을 기록한 그렇죠.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그게 뭐 팩트 체크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 팩트 체크가 없는 것은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께서는 그걸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있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지금 자료들은 그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그 자료가 봉인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언제 또 다시 쓰일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나중에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그 파일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상화하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 불법 사찰 기록 정보는 원래 작물 아닙니까? 네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없이 취득한 정보니까요. 네. 그 작물은 본인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에게 예. 공개하는 건데 예. 공개만 하면 뭐합니까? 우린 이 폐기를 해야지. 그래서 산더미 같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네네. 불법 사찰 파일이 63년부터 쌓여 있는 거니까. 예. 이거를 폐기할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법상 예. 관리만 하고 말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입법적 토론을 시작해야 돼요. 국회가. 아, 국회가 나서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국정원법 개혁하고 바꾸겠다는 지금 움직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예. 이거는 약간 특별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예. 그 공공기록 관리법하고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어차피 내 나라 내 파일은 한쪽으로는 시민의 권리잖아요. 불법 사찰 받은 시민의 권리를 불법 사찰 파일을 알 권리까지로 신장시켰다. 네. 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밀 정보기관 이것이 국정원이든 안보지원사령부든 경찰의 정보 파트 등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하겠다. 법원이 심사하겠다. 그래서 적법한지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국가안전보장 목적을 위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피해 당사자한테 돌려주겠다.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이런 사법 통제 의제가 확립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고 지금 파일을 받으신 분들이 광노현 전 교육감님 말고도 또 계시죠? 박재동 화백이 4건 받으셨고 시사만화 하시는 분. 그리고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
유출 공작을 했잖아요. 국정원에서. 그 관련 파일 12건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딱 그렇게만 지금 처음 받아보신 거네요. 저희는 소송을 통해서 했고요. 예.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우리가 917명을 모아서 일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그걸 일괄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4명만 일단 시범 소송, 대표 네. 소송을 냈죠. 그 결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최대한 불법 사찰성 정보 파일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좀 이걸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네. 시민사회와 이 정보공개 실무의 네. 기준과 지침을 같이 만들고 네. 또 굉장히 난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목적과 연관되는 게 한 5년 얼마 있고 네. 그 다음에는 20년 없었다든가 뭐 계속 사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대북 협력 사업을 하는 게 국가안전보장적 차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차원도 많은데 이거를 끝까지 사찰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과 지침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빈 껍데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지난 7월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반성한다,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당도 국정원법 개정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 이제 전모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예. 또 제가 국정원법 개혁의 핵심을 아까 국내 파트를 그래서 국내 정보 수집 더 이상 안 하고 수사권 했죠. 폐지하고 예. 그다음에 통제 장치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위원회 같은 걸로 이런 고충 처리 있죠. 네. 이런 신원조회가 거부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충 처리가 고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비밀정보기관이니까 특별한 인가받은 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드는 식으로 해서 인권 친화적이고 정말 국가안보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네. 많은 분들이 내 나라 내 파일이 개인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닙니다. 네. 단체들이 해야 됩니다. 노동단체, 시민단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공직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3부 고위공직자들 다 사찰받았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대해서만 정보 공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정 이래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국정원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보안사 기무사 지금 안보지원사령부지만 그리고 정보경찰 심지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대검이 우리 법 연구에 가입 여부를 물었거든요. 이건 민감 정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낙인 찍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정보는 결단코 수집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만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정보를 수집해 왔잖아요. 그러면 야단을 치고 찢어버리고 이래야 될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히려 반부패 강력부에 넘겨주면서 한번 파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지어는 검찰 그 판사 정보마저도 내 나라 내 파일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찰 없는 사회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정치 사찰과 국민 감시 없는 시대. 알겠습니다. 이걸 선언해서 우리 국민이 아주 축제처럼 한번 한바탕 있었으면 그런 날이 오길 바라요. 예, 지금까지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광노현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입니다.